안녕하세요, 지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음색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사운드 포인트들과 각 사운드 포인트에서 어떻게 공명된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사운드 포인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활이 브릿지와 완벽히 평행하여 움직여야 합니다. 활을 평행하여 움직이는 연습을 하기 위해 손이 활을 따라 이동하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 연습은 도와줄 연습 도우미가 필요한데요. 이 도우미는 활끝을 줄에 올려놓고 활을 브릿지와 평행이 되도록 잡아줍니다. 연주자는 고정되어 있는 활대에서 가볍게 올린 활과 내린 활 운동을 합니다. 활밑을 그을 때 또는 활끝을 그을 때 활 잡은 손 모양이 자연적으로 변하도록 둡니다. 바이올린 연주에서 소리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는 활 속도, 압력의 양이며 이 두 가지는 브릿지에서부터 특정한 거리에 존재하는 줄의 장력 상태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브릿지 근처의 줄을 손가락으로 눌러보면 굉장히 팽팽하고 견고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활의 속도를 천천히, 압력의 양을 무겁게 해야 공명된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또 지판 가까이에서의 줄을 손가락으로 눌러보면 느슨하고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이 부분에서는 활의 속도는 빨리, 압력의 양은 가볍게 해야 공명된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아름답게 공명된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한 활 속도와 활의 압력이 필요합니다. 활의 압력이 지나치면 줄이 측면으로 울려 공명된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그럼 적절한 압력과 활 속도로 연주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연주를 비교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카일 플래시와 이반 갈라미안 선생님은 브릿지와 지판 사이를 5개의 사운드 포인트로 나누었습니다. 각 사운드 포인트마다 다른 줄의 장력 상태를 가지고 있고 또 그에 따라 요구하는 활 속도와 압력 또한 다른데요. 각 사운드 포인트마다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운드 포인트 5. 이 지점은 줄의 장력이 여리고 느슨하기에 줄을 눌러 찢어지는 소리를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활을 가볍고 빠르게 켜야 합니다. 사운드 포인트 4. 아직도 빠르고 가볍지만 활긋기는 이제 사운드 포인트 5보다 약간 느리고 무겁습니다. 사운드 포인트 3. 이제 사운드 포인트 5에서보다 압력은 훨씬 무겁고 속도는 느립니다. 사운드 포인트 2. 이제 활 무게는 상당히 무겁고 활 속도는 훨씬 느립니다. 활을 줄 속으로 무겁게 집어넣는 느낌으로 연주합니다. 사운드 포인트 1. 여기선 확실히 느리고 무겁게 연주해야 합니다. G선과 D선은 두껍고 단단하기 때문에 낮은 포지션 브릿지 가까이에서 활을 그으면 소리가 잘 나지 않습니다. A선과 E선은 반대로 지판 가까이에서 매우 부드럽기 때문에
최소한의 활의 압력만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음악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개방현을 켤 때 가장 적당한 장소는 G선은 사운드 포인트 4, D선은 사운드 포인트 3, A선은 2, E선은 1이 될 것입니다. 강한 코드를 연주할 때 낮은 음의 줄들은 브릿지로부터 약간 떨어져서 켜고 높은 음의 줄들은 브릿지에 약간 가까이서 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사운드 포인트 2에서 모든 줄을 연주할 경우 낮은 음 두 줄은 쉽게 긁히고 또 사운드 포인트 4에서 모든 줄을 연주할 경우 높은 음 두 줄은 쉽게 일그러진 소리가 납니다. 과장해서 생각하자면 낮은 음의 줄들은 사운드 포인트 4에서 켜고 높은 음의 줄들은 사운드 포인트 2에서 켭니다. 일반적으로 왼손이 지판 위쪽으로 높이 올라가서 줄이 짧아질수록 활을 브릿지 가까이로 이동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줄이 짧아질수록 줄은 활의 무게를 적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브릿지에 가까이 갈수록 줄의 압력을 더 가해야 하는 것은 원칙이지만 높은 음을 켤 때는 포르테인 경우에도 브릿지 가까이에서는 활을 무겁지 않고 빠르게 켜야 합니다. 그럼 각 줄의 특성과 높은 포지션에서의 사운드 포인트의 특성을 생각하며 다음 연습곡을 연주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사운드 포인트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라이크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